3월 13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5% 하락한 2573.6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92% 하락한 722.8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1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국첨단소재와 플라즈맵 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19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팅 기업인 D-Wave가 세계 최초로 양자 우위를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자 우위란 컴퓨터가 현실적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D-Wave는 자사의 양자 컴퓨터가 자기 물질의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했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시뮬레이션은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로는 약 100만 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자사의 양자 컴퓨터는 20분 안에 완료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어젯밤 미국의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어제 한국의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정부가 양자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경쟁형 연구개발 체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LG유플러스가 ICTK와 양자보안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동반되면서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파이버프로는 최근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에 대해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진 가운데 광섬유 관련한 솔루션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파이버프로는 독보적인 광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방산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전력설비 테마입니다. 전선업계 1위인 LS전선과 2위인 대한전선이 특허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방그룹이 판결을 앞두고 LS의 지분을 매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매수한 지분이 5% 미만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는 없다고 알려졌는데요. 호방그룹은 LS의 지분을 매입한 이유에 대해 단순한 투자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 소송과 무관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LS전선은 자사의 하청업체인 제2사에서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에 대한전선으로 이직했으며 그때부터 대한전선이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한전선은 해당 기술은 인터넷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러한 양측의 주장 속에서 1심 재판부는 LS전선에 손을 들어주며 대한전선이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또한 LS전선이 청구했던 41억 원의 손해배상 금액 중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고 주장하고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결과 오늘 또다시 LS전선이 승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손해배상 금액도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랐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LS가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전력설비 기업들이 함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위너스는 지난달에 신규 상장한 배선기구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위너스는 콘센트와 통신기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도 진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미국장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장 초반에는 반도체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TSMC가 AMD와 엔비디아에게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 인수를 제안했다고 알려지면서 인텔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외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간 부분이 국내 반도체 테마에도 훈풍으로 작용했어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TSMC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 지분 중 20% 이상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는데요.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을 인수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TSMC가 미국 기업들과 공동으로 인텔을 인수하여 부담을 나눠 가지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은 미국장이 마감된 후 신임 CEO로 리프탄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발표에 시간의 9%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장 초반에 반도체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최근 삼성전자의 천안 패키징 공장을 한 달 만에 다시 찾았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세대 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위해 막바지 테스트 절차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메모리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엔비디아가 3월 17일부터 4일간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동반되면서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엔비디아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속 컴퓨팅 플랫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LK캠은 지난 2월달에 신규 상장한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플라즈맵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플라즈맵은 최근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올라왔으며 장마감 후 감자를 결정했다는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결손금 보전을 위해 90% 비율의 감자를 결정했으며 감자 기준일은 4월 14일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9일로 감자가 완료되면 발행 주식수가 2,600만 주에서 260만 주로 변경되고 자본금은 130억에서 13억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토마토 시스템이 상승했는데요. 토마토 시스템의 미국 현지법인인 사이버 MD케어가 언론을 통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 의료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MD케어는 12만 유닛의 시니어 거주지를 관리하는 W사와 협력하여 시니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원격 의료를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유로가 상승했는데요. 아쿠아메탈스가 재활용 니켈을 활용하여 양극 활물질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유로가 아쿠아메탈스에 투자한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쿠아메탈스는 미국의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데요. 이번 성과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핵심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폐쇄형 루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캠트로닉스를 비롯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캠트로닉스와 필옵틱스, 삼성전기, LG이노텍에 대한 리포트를 통해 유리기판의 기술적 한계가 극복된다면 유리기판 시장이 크게 개화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재 유리기판 공급망 내에서 캠트로닉스의 밸류에이션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어요. 또한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 공급망의 핵심 벤더로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소록스는 아리바이오와 중국 파트너사가 체결한 2차 계약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소록스와 아리바이오 간의 합병 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양사는 한국거래소의 우회상장 심사는 통과했지만 금융감독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큐라티스는 어제 장마감 후 최대 주주가 인벤티지랩의 1인으로 변경된다는 공시가 올라오며 오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변경 후 최대 주주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은 21%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상해 알라이 생물가기 유한공사와 18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어요. 이번 계약은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 신제품 양산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계약으로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 금액은 큐라티스의 최근 매출액 대비 174%에 해당합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63% 감소한 3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된 2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창석유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유니테크노와 금양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어젯밤 테슬라가 7%대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일부 2차전지 및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불매운동과 실적 감소로 인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를 겨냥한 불매운동과 공격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겠다고 언급했어요. 이 같은 트럼프의 발언에 어젯밤 테슬라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JP모건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 전망치도 35만 5천 대로 하향 조정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유니테크노는 배터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기사가 붙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참엔지니어링은 최근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가운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손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80% 비율의 무상감자를 결정했으며 감자 기준일은 4월 10일입니다. 감자로 인해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거래가 정지될 예정인데요. 그 밖에도 OLED 테마와 관련해서는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탑재되는 OLED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셀비온이 상승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이 차세대 항암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수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셀비온이 올해부터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등급의 방사성 의약품 생산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제약기업인 머크가 방사선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셀비온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머크와 셀비온의 협업이 본격화된다면 셀비온의 기업 가치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로템을 비롯한 방산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방산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들이 캐나다를 방문하여 방산장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해당 대표단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오션과 HD현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표단은 캐나다 측에 K9 자주포와 잠수함 등의 공급을 제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방산 및 조선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참엔지니어링, 2위는 동양철관,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삼성중공업, 5위는 LS네트웍스, 6위는 넥스틸, 7위는 삼부토건,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휴스틸, 10위는 금양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참엔지니어링, 금양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은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2차전지 관련주인 금양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TS넥스젠, 2위는 한국첨단소재, 3위는 클리노믹스, 4위는 파이버프로, 5위는 SMCG, 6위는 토마토시스템, 7위는 소룩스, 8위는 ICTK, 9위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10위는 캠트로닉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국첨단소재, 파이버프로, 토마토시스템, 소룩스, 캠트로닉스입니다. 한국첨단소재와 파이버프로는 양자암호 관련주로 부각되었으며 토마토시스템과 소룩스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관련주이자 저평가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현대로템, 4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LS,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한국항공우주, 10위는 하나시스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현대로템, LS입니다. 현대로템은 방산 관련주이며 LS는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캠트로닉스,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ICTK, 4위는 피롭틱스, 5위는 파이버프로, 6위는 HLB, 7위는 위너스, 8위는 한국첨단소재, 9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10위는 토마토시스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캠트로닉스, 파이버프로, 위너스, 한국첨단소재, 토마토시스템입니다.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관련주이며 파이버프로와 한국첨단소재는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위너스는 전력설비 관련주이자 신규 상장주이며 토마토시스템은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